나보다 좀 공부를 더 못하던 애가 의대 갔는데 나보다 더 잘 사네.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의대를 보내야 되겠어. 저는 의사로서 자식들이 정말 사회활동을 하고 했을 때도 정말 의사들의 수입이 그렇게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조라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 현재 유튜브 크리에이터죠. 20년 전에 현재 시점에서 선호하는 직업 1위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튜브를 만드는 사람? 뭔지도 모르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은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수능을 보고 대학을 입학할 때 의대를 지원하는 사람이 당연 1순위죠. 가장 의대를 제일 많이 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과에서 전교 1등 서울대 물리학과를 지원하거나 서울대 공대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의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과에서는 법대를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현상이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좀 다르게 생각을 하자. 우리가 think outside the box라고 그러죠. think different. 애플의 로코기도 하고요. 왜 그러면 지금 의대 지원이 이렇게 많냐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고등학생 라고 지금 부모가 이제 40대 후반, 50대 정도가 되겠죠. 이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학과나 예를 들어 이런 데를 지원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제 친구가 멘사 회원이었습니다. 자기 또래 멘사 회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서로 교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종의 사람들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누가 멘사 나는 IQ 지수가 몇이더라면 서로 자랑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성형외과 전문이에요. 근데 그럼 뭐해? 끝나고 나서 밥은 내가 샀는데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물리학과 다 지금 성형외과 의사보다 훨씬 더 성적이 좋고 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직장은 좋을 수 있지만 금전적으로는 조금 좀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금전적인 게 모든 걸 다 좌우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의대가 많은 게 그 당시에 물리학과나 기초과학이나 공대를 다녔던 사람들이 나보다 좀 공부를 더 못하던 애가 의대 갔는데 나보다 더 잘 사네.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의대를 보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20년 후에 자식들이 정말 사회활동을 하고 했을 때도 정말 의사들의 수입이 그렇게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OECD의 그 의사 증가수는 가장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의사는 포화가 되는 상태에서 과연 먹거리라는 면에서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회의적이죠. 또 한 가지는 IBM의 왓슨이라는 AI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AI의 수준이 환자의 증상과 그 다음에 엑스레이나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고 병을 진단하는 게 실질적으로 의사보다 진단율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의사의 먹거리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면 그 또한 고민이 되겠죠. 우리는 항상 트렌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20년 후에는 어떤 직업이 정말 돈을 잘 벌 수 있고 정말 부유하고 또 좀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나 흐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유망한 직종은 유전공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다우드나라는 그 유전공학을 전문하는 사람이 크리스퍼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노벨상을 타게 됐죠. 크리스퍼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인체를 보면 DNA라고 이제 안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코딩이 돼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DNA 특정 분야 때문에 종족이 나눠지게 되는 거고 머리 색깔도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탈모가 되느냐, 키가 크냐, 작냐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그 DNA에 코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병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DNA는 암에 취약한 병, 또 예를 들어 혈우병 같이 굉장히 이제 유전적인 병 같은 경우에는 그게 DNA 다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스퍼라는 테크놀로지가 어떤 영향이 있는 거냐면, 자, 우리가 DNA가 있는데 예를 들어 혈우병에는 특정 부위의 어떤 코딩 때문에 피가 잘 지혈이 안 되고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크리스퍼라는 테크놀로지는 그 특정 분야의 그 유전 코딩을 딱 가서 그거를 잘라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코드를 삽입을 해서 그 사람이 치유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이 점점 더 발달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사람은 진짜 150년, 200년 살 수 있는 세대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다녔는데 그 당시에 컴퓨터를 잘 만지고 하는 친구들은 영어로는 nerd라는 표현을 합니다. 쟤는 무슨 뭐 수준도 떨어지고 맨날 공부만 하고 바보 같은 애. 운동도 못하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랬던 친구들이 다 지금 세계 갑부가 됐죠. 세르게이 브린이 됐건 레리 페이지가 됐건 구글을 창업했던 사람들이 학생 때는 진짜 바보 같은 애들이었죠. 뭐 저커버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빨리 접하고 했기 때문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정말 여유있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의대 광풍과 열풍에 대해서는 부모님 세대가 됐다면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삶이 부유하고 풍족해지다 보니까 결국엔 여가 생활을 즐길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컨텐츠 관련된 부분에서 직종을 고른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유망한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얼마만큼 갈지 모르겠지만 크리에이티브한 일, 정말 사고를 가지고 뭐 영화 산업이 됐건 음악이 산업이 됐건 BTS가 자기가 학생 다닐 때 부모님이 반대했을까요? 아니면 찬성했을까요? 대부분 반대했겠죠. 근데 진짜 컨텐츠 부분에서 워낙 월등하게 전 세계를 누리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뭐 아이돌도 사실 초등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 되고 그 분야에 또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하려는 부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항상 놀고 즐기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의식주가 해결되는 상황에서는 컨텐츠 분야도 저는 상당히 유망한 직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오감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됐다면 감각적인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거, 향이 됐던 뭐 촉감이 됐건 이런 부분이 VR과 접목이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유망한 직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활동 범위가 사실 워낙에 여행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여행에 대한 컨텐츠나 이런 직종도 굉장히 유망한 거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생활 반경 자체가 워낙에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뭐 대중교통수도 굉장히 이제 편하게 다니다 보니까 운동할 일들이 없죠. 그래서 내 몸과 체중을 관리하는 운동 관련 직종도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지금 필라테스나 운동이 굉장히 많지만 다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는 거 보면 이 분야도 굉장히 좋은 유망한 직종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의사로서 첫 번째 굉장히 앞으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유전공학과 관련된 기술들이 우리가 사는 20년, 30년은 상당히 실생활에 많이 투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 사이언스도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 될 것 같습니다. AI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다면 결국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학교 다닐 때 통계학과, 회계학과 정말 인기 없는 직종이에요. 수학 완전히 이제 등한시되고 아주 그냥 기초 과학으로서의 남아 있었는데 이런 AI가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통계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순위를 결정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에 이제 자동주행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죠. 윤리적인 이슈. 예를 들어 버스에 30명이 타고 있는데 자동주행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엄마가 유모차에 애를 태우고 있는데 이제 순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애를 치게 되면 버스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엄마하고 아이는 죽게 되는 것이고 이걸 피하게 되면 어딘가 들여받아서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죽게 될지 예상을 못하는 상황. 2명을 죽일 거냐, 불특정 다수 30명 중에 몇 명이 죽을 거냐 하는지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럴 때 순위를 정하는 것은 분명히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은 책을 읽고 얼만큼 우리가 지금 발달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고 자녀분한테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떤 과를 선택하고 할 거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역으로 우리가 철학과나 윤리학과 같은 것도 상당히 유망한 직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통계를 처리하거나 순위를 결정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윤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순서를 매기고 우선순위를 둘지, 이게 무슨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내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단계를 조절하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 철학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통념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분명히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번외로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걸 좋아합니다. 남들과 좀 다르게 생각하자, 똑같은 거 하지 말자가 제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분들의 어떤 직업을 선택하신다면 후에 굉장히 고마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